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1월 4일 목요일이었죠. 매매들은 다들 잘하셨습니까? 이제 1월달 첫 주말이 내리면 불금이 올 것 같네요. 올 한 해 잘 준비를 하시고 출발하셨을 텐데 다들 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첫날은 좋았습니다만 이튿날 어제 오늘 지수들은 지금 모습이 썩 좋지가 않죠. 아무쪼록 매매를 조금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해야 될 시점 같습니다. 연초부터 막 싸대기 맞고 그러면 기분이 좀 안 좋겠죠, 그죠?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복귀해 보면서 스스로 수정 보완할 점 좀 찾아보시고, 저 역시도 매번 복귀하면서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수정 보완할 점을 맨날 찾습니다. 트레이더들에게는 복귀는 참 중요한 거니까 그 점은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본 종목이 한빛 레이저인데요. 어제 시장이 좀 안 좋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점상 종목을 달리는 애들도 조금 많이 이제 흔들리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이 하나 필요한데, 마침 한빛 레이저가 이제 오늘 합병을 했는데요. 시가가 좀 높았던 게 좀 아쉽긴 아쉬웠습니다만은 그래도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그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시가를 많이 띄우는 종목, 오늘 시가 26%를 띄웠지 않습니까? 시가를 많이 띄우는 종목은 차라리 상매매를 본단 말이죠. 상매매를 보는데 오늘은 시가가 사실 몇 프로 잡힐지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기다리기까지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가로 기준가로 공략을 했는데 땡 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들어갔죠. 그래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시가를 한번 찍어주고 다시 상한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략하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 다 한빛 레이저는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서 시가에서 상가에 갔다가 상가 풀어질 때 매도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굳이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상한가를 목표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가에서 풀어진다고 한들 시가를 강하게 안 깨면 팔 필요는 없단 말이죠. 시가에서 팔았다고 시가에 다시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단 말이죠. 상한가를 목표로 들어간 것은 그런 매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상한가 풀어진다고 해서 3% 먹으려고 우리가 이거 들어간 거 아니란 말이죠. 수익은 지금 3%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3%를 먹으려고 우리 들어간 거 아니죠. 이 화점, 이 고점의 지역에 우리가 이 고점 지역에 3% 먹을 거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왜 하이트레이드는 그렇게 고점에서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왜 지금 상황이 그렇게밖에 안 되고 왜 또 새로운 스타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보유한 종목이니까 자, 내일 이제 흐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시간에 한 40만 주쯤 몰려 있는데 내일 흐름을 한번 보면서 또 뭐 기대만큼 또 내일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번 기대를, 내일 금요일이라 내일 금요일날 어떻게 잘 버틸지가 가장 문제가 되겠죠. 일단 한번 지켜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종목은 한번 봅시다. 한국정밀기계. 전일 우리가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 아닙니까? 상매매 가져온 종목인데 오늘 보기보다 의외로 모습은 좋았습니다. 별로 기대는 크게는 안 했어요. 사실은 이 종목은 별다른 호재나 재료가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 오늘 시장 상황이 좀 받아준 것 같아요. 시가가 14.9% 출발해서 고가가 29.8%, 거의 상한가까지 찍어준 셈이죠. 그죠? 시가에서 상한가까지 찍어줬습니다만 의외로 보기보다 수익은 나쁘지 않다. 물론 우리는 25%권에서 마무리 한번 지어버렸죠. 여기서 해놓고 만약에 다시 상한가를 간다면 들어가자. 왜냐하면 그렇게 상한가를 연상을 갈 만한 지금 어떤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25% 구간에 일단 정리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또 봐도 된다. 이 부분은 또 가면 시장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또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또 하면 되거든요. 하면 되는데 이 지점에서는 올라가는 속도가 늦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14% 땡 해가지고 10%인가 올라가지고 미끄러져 버렸던
미끄러졌거든요. 이까지. 이것은 썩 좋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있어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별 할만한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내면을 좀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5%대 안 그랬으면 바로 착착 올라갔으면 승부를 보라고 그랬겠지만 제가 매도 시도를 낼 때는 저것은 별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도 당일 상수익으로는 뭐 25% 매도하고도 나머지 부분은 상가에서 매도하신 분도 있을 거니까 그것으로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정밀도 오늘 좋은 수익이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골든 센츄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든 센츄리는 요 근래에 우리한테 참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 아닙니까? 그래, 매매를 하다 보면 참 이렇게 궁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궁합이라는 것이. 제가 가끔 이게 히스토리나 성부주 10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나 종목이나 한 번씩 궁합이 맞는 종목이 있어요. 이놈은 꼭 우리가 진입을 하면 수익을 참 크게 주죠. 그것도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상매매로 들어간 종목이 그 다음도 수익을 주고 또 그 다음날 여기 또 30%땡 수익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꼬리 부분에 또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17% 보유를 했는데 그 다음날까지 이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45%까지 수익을 줬단 말이에요. 수익을 참 많이 줬죠. 이 날짜 뭐 1차를 칩시다. 1차에 30% 주고 다시 여기 진입을 해서 다시 17% 수익을 한 거. 그 다음날 45%까지 수익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했잖아요. 그죠? 또 했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이런 걸 보면 궁합에 맞는 종목이 있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가 165원 167원 167원에 들어갔죠. 167원이니까 여기가 165원이 약간 위에겠죠. 그죠? 여기쯤 되겠네요. 딱 이 자리거든. 제가 정확하게 167원 가격에 호가가 비는 것을 딱 보고 진입을 한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 밑에 약간 더 떨어졌거든요. 몇 프로 조금 더 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저가가 보면 저가 161원이에요. 7%대였거든요. 우리가 4%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조금 멈칫하더니 잠시 놀고 있다가 올해도 안 놀았죠. 올해도 안 놀고 바로 상승폭 그대로 피워줬죠. 딱 20% 수익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15%까지 올라갔으니까 20% 수익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급등주의 어떤 묘미인데요. 시간이 중요하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중요하다. 우리가 진입한 시간이 10시에요. 그죠? 10시라고 칩시다. 여기가 9시 한 50분, 56분 그 정도 되겠네요. 여기 20%까지 수익 준 데가 10시 20분. 그러니까 뭐 한 25분에 30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수익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좋거든요. 짧은 시간에 주는 거. 그래서 골든 센츄리는 오늘도 참 우리한테 반가운 친구였다고 표현하고 싶네요. 잘 만난 친구는 뭐 이상한 어중간한 여름의 친구보다 참 좋거든요. 골든 센츄리도 감사하죠.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죠. 자, 아침에 한국 유전하고 흥구수교 막 이런 애들이 이제 오늘 유가 관련주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가 관련주 중에서는 흥구수교나 뭐 한국수교가 모습은 좋았습니다만 흥구수교가 시가를 22%를 뛰었거든요. 이게 좀 전 두고 봐야 될 문제다 했는데 한국유전이 의외로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흥구수교보다는 한국유전 일단 먼저 보자라고 했습니다. 한국유전을 보자고 하면서 한국유전에 흘러가는 흐름을 좀 보고 있다가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상황을 보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는 미래생명자원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한국유전은 상한가로 보유를 하고 미래생명을 같이 추종을 했죠. 4,700원을 받죠. 4,700원. 딱 이 지점 아닙니까?
4,700원이면 6%대입니다. 6%대. 그죠? 4,700원 6%대인데 6.7%대죠.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19%까지 갔죠. 19%. 수치상으로는 뭐 12, 3% 수익권 나옵니다만은 12, 3% 수익거나 10% 수익권 정리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더불어서 같이 하나 잘 챙기면 짝짓기 매매를 잘했다. 다른 종목을 하느니 속도 면적으로는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다른 애들 다 이미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 관련주가 꼭 고집을 하지 않고 일단 머리를 잡고 다른 관련주를 엮어서 넘어가는 유가와 곡물과 같이 넘어가는 그런 매매를 원래 한 것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생명자는 개까지 수입으로 수입 한 2% 정도 챙겼으니까 잘 선택을 해서 잘 진행된 것 같아요. 다좀더 여기 상장 좀 머무른 시간은 있었지만은 우리가 먼저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은 그 뒤에 다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올려가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리 잘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생명도 오늘 한 10에서 12%.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수익은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8%? 그 정도밖에 수익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000원 기준가로 이를 잡았지 않습니까? 25,000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참 애매한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놈을 이렇게 들락날락 계속 이러고 있었다고요. 근데 계속 25,000원을 계속 우리가 꾸준히 추적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은 이제 한 번은 튀어주더군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종목은 좀 까다로운 스타일이지만은 오늘 한동 관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는 상황이라 조금 폭을 좀 더 키워줄 수 있지 않겠나 내심 기대되는데 크게 가지는 못하더군요. 너무 망설이는 시간이 좀 많았다 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동신건설은 조금 일찍 타이밍을 잡아서 한 번, 두 번 정도만 눌러 여기서부터 바로 쫙 올라갔으면 적어도 뭐 15% 이상은 나왔을 텐데 조금 시간이 걸었죠. 너무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재버렸죠. 이게 뒤늦게 이제 파워를 내려고 하니까 시간이 벌써 11시 반이 여기 반이니까 11시에 넘어간 시점이니까 이게 이제 동력이 많이 딸려져 있으니까 크게 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튀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탕 하고 튀어줘야 쭉 올라가 주는데 그래서 이 시간축 개념과 파동을 대해서도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입을 했는데 상승을 한다. 근데 조금 상승하는 여력이 좀 딸린다 생각이 들 때는 얼른 시간을 보시라고요. 시간을 보면 지금 시간이 얼마 때구나 시간이 얼마 때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파동의 세기를 알 수가 있다. 동신건설에서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셀로메드 한번 봅시다. 셀로메드는 오늘 뭐 한 10% 뭐 그 정도 수익권이 뭐 정리가 됐는데 실제로는 뭐 수익은 더 좋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2,700원에 기준가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1차 뭐 한 5%, 또 2차 이스피에서 한 3, 4%, 또 3차 또 한 5%. 따지고 보면 10 몇 프로 이상은 다 나온 종목이죠. 나온 종목. 이런 스타일 제가 그저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 파동의 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파동에 따라서 다음에 일어난 파동도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춘다. 그런 점을 잘 기억합니다. 이런 스타일. 그래서 만약 이놈이 더 가려고 한다면 첫 번째 파동보다 두 번째 파동이 더 커져야 이렇게 해서 그 뒤에 파동도 더 커지는 이런 스타일이 된다고요. 그런 점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파동이 나왔지만 한 5% 수익밖에 안 줬죠.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밑에서 잡아도 한 7% 넘었겠죠. 5%에서 여기서 좀 못 가고 또 내렸다. 마지막에 힘을 낸다고 했지만 역시 여기 고점을 뛰어넘지는 못하죠. 이런 스타일을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자, 한 번 더 공략합시다. 두 번째 공략합시다. 심할 땐 세 번째도 공략합시다. 이렇게 그 전에 네 번째도 공략을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다 수익을 냈거든요. 그것을 무엇을 보고 한다? 이런 스타일을 보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스타일을 보고.
이삭죽기라도 몇 번을 모아 놓으면 이게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죽기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 그런 점을 잘 좀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가방이 좀 애를 좀 많이 태웠죠. 오늘 아가방이 많이 태웠는데 그래도 수익은 좋습니다만은 좀 애를 태웠는데 오늘 시장이 사실 참 안 좋았습니다. 체감 온도는 시간 오늘 너무 안 좋았죠. 지수도 또 오늘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 보면 지금 보고 있는 현황표 중에서 보면 한 70% 이상이 전부 다 파래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시장에서 좀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시장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가방은 오늘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오늘 아가방을 좀 고집을 했는데 그래 많이 가지는 못했죠. 5,700원에 우리 기준가를 잡았지 않습니까? 5,700원 기준가를 잡았는데 수익을 준 것은 이 시점에서 준 한 8% 정도밖에 수익을 주지는 5,700원 1%대 아닙니까? 여기가 9.7%까지 갔으니까 그래 이 점이 좀 아쉬웠어요. 아침에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 좀 가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죠. 그래서 수익은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가방 컴퍼니 좀 오늘은 조금 아쉬운 종목이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정상 종목들이 오늘 소록수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태형건설은 부러져서 다시 붙었지만 또 난리를 피웠고 시장이 좀 우후죽순처럼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땅 하고 출발했을 때 착 치우고 하는 이런 맛이 오늘 없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아가방은 좀 엉덩이가 무거웠죠. 엉덩이가 무거운 단점이 있는데 한 번 더 연초라서 한 번 더는 봤는데 좀 그 점은 아쉬웠어요. 그래도 뭐 한 8% 정도 수익권이면 그래도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상한가로 보유한 종목은 이제 소룩스를 이제 오늘 물량을 받았고 태형건설우는 오늘 미끄러졌다가 점상에서 풀어져서 미끄러졌다가 다시 이제 상한가로 안착이 됐죠. 태형건설우는 상한가에 다시 들어가면 또 봐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물량을 뭐 많이는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꼬리 공략 안 했어요. 태형건설우는. 왜냐면 우선주는 아무래도 호가가 좀 안 좋거든요. 15%까지 떨어졌는데 그런 우선주는 호가 꼬리 잡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안 하는 게 좋죠. 잘못하면 크게 다치니까 차라리 상한가로 가면 다시 봐주자. 차라리 쏙 편하게 딱 의미 있는 지점. 그래서 태형건설을 보유하고 그리고 한국유전은 오늘 일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유를 하게 됐고 그리고 소룩스를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한, 둘, 셋, 넷, 4연산 동안 물량이 몇만 주밖에 안 났죠. 뭐 하루에 2만 주, 만 주 뭐 이렇게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67만 주가 났단 말이죠. 오늘 이제 처음으로 물량을 받았는데 이제 뭐 내일부터는 좀 많이 흔들리겠죠. 어찌 될런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게 물량을 이게 안 주는 이 점상 종목 참 아쉽거든요. 이런 거는. 봅시다. 뭐 기다린 만큼 좀 수익을 줄는지. 오늘 전체적인 매매 현황은 뭐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한국정밀기계 25%, 골든센츄리 20%, 미래생명 10%, 동신건설 8%, 셀로메드 2번 10%, 아가방 컴퍼니 8%. 베셀이 빠졌군요. 베셀이 빠졌군요. 베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나쁘진 않았죠. 아침을 놓치지만 뒤에 좀 들어가가지고 조금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한 7% 정도밖에 수익을 못 줬죠. 다시 종가 부분에 근처에 들어가서 한 6% 정도 6% 정도 수익이 나왔고 2번 정도 매매한 것 같네요. 2번 정도. 자 그래도 한 10% 이상은 나왔죠.
자, 소룩스 베셀 10% 이상 났고, 자, 그리고 기세주가 오늘 좀 좋았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또 올라갔죠. 어제 28%는 32%. LS 머티리얼즈도 어제 27, 8% 됐는데 오늘 33%. 두산로브는 뭐 조금 움직여졌군요. 잘 가는 종목들이니까 뭐 놔두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뭐 전체적으로 보유 종목은 한국유전, 소룩스, 태양건설후, 한빛레이저는 3% 수익을 안고 일단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세주도 세 종목, 그리고 베셀은 절반 팔고 절반은 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들어간 것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수익이 나왔군요. 자, 오늘 참 시장이 안 좋은 게 비하면 나름대로 뭐 실타래 풀어 나가듯이 하나씩 풀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럴 땐 좀 머리도 아프고 정신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이 건강을 잘 챙기라 이런 드리는 말씀이, 건강이 체력이 따라주지 못하면 시장이 좀 어떤 데는 참 편하게 마칠 때도 있거든요. 편하게 땡 해서 뭐 수익 챙길 거 챙기고 얻을 거 얻고 버릴 거 버리고 깔끔하게 마무리된 날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처럼 시장이 막 급등 대장주들이 막 풀어지는 흐름이고 시장도 여기서 툭 저기서 툭 막 이런 식으로 된 시장에는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한대요. 그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집중력이 유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뛰어난 트레이드는 생활 자체가 굉장히 주식화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생활화가 되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자기 관리를 정말 칼같이 합니다. 자기 관리를 참 잘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몸에 안 좋은 것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특히 눈 같은 거 저도 눈이 안 좋고 목이 안 좋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 같은 것도 관리도 잘하고 굉장히 관리를,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을 얼마만큼 잘 보존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트레이딩의 질이 달라집니다. 트레이딩 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경제의 질이 달라지고, 경제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항상 출발은 건강이니까 꼭 그걸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차트 100번 볼 거 차트 절반만 보고 나머지 시간 안 가서 운동하고, 재료 분석하는 동안 앉아서 1시간씩 재료 분석하고 앉아 있지 말고 재료 분석은 그냥 귀로 들으면서 분석하고 그 시간에 산책하면서 운동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식을 위해서 난 살아간다 라는 마인드로 매매에 임하시면,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조금 더 나은 트레이더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불금이니까 공개 방송에서 다 만나겠네요. 그때 보도록 하죠.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 있습니다.